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청고의 걸작, 사마천의 사기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천의 사기 중 열전 부분을 낭독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다음 편 낭독회를 열어야겠다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사마천의 사기 열전 부분을 발췌 낭독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번 영상이 사기의 첫 번째 시간이라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사기 열전 첫 번째 낭독 영상 먼저 청취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고의 걸작, 사마천의 사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장이열전. 장이는 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소진과 함께 귀곡 선생에게 유세수를 배웠는데 소진은 스스로 장이에 뒤진다고 생각하였다. 한 번은 초나라의 재상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날 재상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이는 가난하고 품행 또한 좋지 않으니 보석을 훔친 자는 장이가 분명할 거야. 그러고는 장이를 붙들어 매고는 매를 수백 대 때렸다. 아무리 때려도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자 할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고, 장이가 들것에 실려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질책하며 말했다. 아이고,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 같은 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요. 그러자 장이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게, 내 혀는 아직 남아있어. 아내는 기가 막혀 웃더니 곧장 입안을 살펴보았다. 예, 혀는 아직 남아있네요. 그제야 장이는 기뻐하며 그래, 그러면 됐소. 라고 말했다. 소진의 심려 원모. 그 무렵 소진은 이미 천하의 합종책을 펼치고 주유하며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조나라 왕도 설득하여 합종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그는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합종의 동맹이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진나라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진은 즉시 사람을 장이에게 보내 슬쩍 떠보기 시작했다. 당신은 소진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진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운데 왜 당신은 그를 찾아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장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조나라에 가려는 사람의 명단에 자기 이름도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진은 문객을 시켜 며칠 동안 장이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더 며칠간을 머물도록 하였다. 며칠이 지나 소진은 겨우 만나주었는데 만나면서도 그를 당하에 앉게 하거나 노비나 시녀에게 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장이를 꾸짖으며 말했다.
자네같이 재능 있는 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이러한 곤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내 자네를 추천하여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자네는 꿔도 쓸만한 제목이 못 되네. 그리고는 곧 자리를 떠났고 장희를 내쫓게 하였다. 장희가 소진을 찾아온 것은 옛 친구인 그에게 출세기를 부탁하려는 것이었는데 커다란 모욕만을 당한 셈이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제후들 가운데 섬길 만한 인물은 없지만 소진이 있는 조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곧장 진나라로 떠났다. 소진은 장희가 떠나는 걸 보고는 문객에게 말했다. 여봐라, 장인은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이다. 아무나도 그를 따라갈 수는 없을 텐데 요양이 먼저 등용되었을 뿐이다. 진나라에 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야. 그러나 그는 가난하여 진나라까지 갈 돈이 없기 때문에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하여 내가 그를 불러다 모욕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격발시킨 것이다. 이것을 줄 테이니 나를 대신하여 몰래 그를 도와주도록 하게. 소진은 조왕에게 이를 보고하고 많은 돈과 수레를 마련해주며 사람을 보내 장희에게 수레와 말까지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장희는 진나라 해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왕은 즉시 그를 등용하여 객경으로 삼고 그와 함께 제후를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진의 문객이 임무가 완성된 걸 보고 장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장희가 말했다. 아니,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야 비로소 귀가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갚을 새도 없이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문객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바로 소진 선생이시지요. 소진 선생께서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합종이 깨질 것을 염려하며 당신이 아니라면 진나라의 대권을 장악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한 뒤에 일부러 당신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 저를 시켜 몰래 당신에게 비용을 대주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연유가 소진 선생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중용되었으니 저는 조나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장희는 하늘을 쳐다보고는 탄식해 마지 않았다. 이러한 계모는 이미 내가 훈련받은 것들이요. 허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소신 선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이제 막 임용되었으니 어떻게 조나라 공략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소진 선생이 정권을 맡고 있는 한 내가 어찌 감히 조나라를 공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소진 선생이 있는데 나 장희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소. 장희는 진나라 상국에 임명된 뒤 옛날 보석 사건으로 원한을 맺히게 했던 초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써 이리 경고하였다. 예전에 그대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 나는 보석을 훔친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제 그대는 그대의 국가를 잘 지켜보시라. 내 반드시 그대의 도성을 훔칠 것이니. 장희 연행책을 펼치다. 그 후 장희는 총나라를 편정하고 위나라를 공격하여 대피하는 등 공적을 올렸다. 장희가 진나라의 상국이 된 지 6년 후 그는 진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위나라의 상국이 되었다. 그는 위나라로 하여금 먼저 진나라를 섬기게 한 뒤 다른 나라들 또한 위나라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나라의 왕은 장이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파견한 뒤 위나라의 고곡과 평주 두 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장인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복병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4년간을 위나라에 더 머물게 되었다. 그때 위나라 양왕이 세상을 떠나 애왕이 즉위하였다. 장인은 또 애왕에게 진나라를 섬기도록 권하였지만 애왕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장인은 은밀히 진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전투해봤지만 진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 이듬해 제나라 또한 위나라를 침공하여 관진에서 위나라를 격파하였다. 진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먼저 한나라를 공격하여 8만 명을 참수했는데 이로써 각국의 제후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 기회를 틈타 장인은 다시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위나라의 국토가 사방 천리가 못되어 군사는 30만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는 사방이 병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 공격해 들어올 수 있지요. 더군다나 높은 산과 근 하천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신정에서 대량까지 200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차든 보병이든 모두 힘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접경해 있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는 사방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병경을 지키는 병사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위나라의 지세는 예로부터 그 자체가 전쟁터였습니다. 만약 위나라가 남쪽 초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제나라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제나라가 곧 공격해 올 것이지요. 또한 동쪽 제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조나라와 좋지 않게 된다면 조나라가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각국의 제후들이 합종하는 목적은 그것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군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하로 하여금 하여 각 제후들로 하여금 형제처럼 되길 약조하고 있지요. 근데 같은 부모의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재물을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찌 소진의 교활하고 거짓되며 이랬다 저랬다는 책략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지요.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시면 진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하회를 공략할 것입니다. 권과 연에 운거하면서 양진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나라는 남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나라가 남아할 수 없게 된다면 위나라도 북쪽으로 조나라와 호응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위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은 곧 단절이 되고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이 단절된다면 국가가 위태롭지 않길 바라는 것이 실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대항을 위한 계책으론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진나라를 섬기게 된다면 조나라와 한나라는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와 한의 근심이 없다면 대왕께서는 더 편히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진나라가 가장 쇠약하게 만들려는 나라가 바로 초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가장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위나라이지요. 조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하다는 명성이 있긴 하지만 실로는 매우 공허할 뿐입니다. 초나라의 군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싸움에 임하며 쉽게 패주하고 굳건하게 싸우지 못할 뿐입니다. 위나라 군대를 모조리 동원하여 남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필생 승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초나라 땅을 분할하는 건 위나라에 유리하고 초나라를 약화시키고 진나라를 기쁘게 만들며 다른 나라의 재앙을 돌리며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대왕께서는 신중히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시길 바라오시며 또한 신이 사직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이를 허락해 주시지요. 이 말에 애왕은 드디어 합종의 맹약을 배반하고 장의를 통하여 진나라의 화평을 청했다. 그 후 장의는 진나라로 돌아가요 상국으로 일을 했다. 3년 뒤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배반한 뒤 합종책을 따랐다. 이에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고곡성을 빼앗았다. 그렇게 이듬해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섬기기로 했다. (600리냐) (6리냐) 진나라는 제나라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모두 합종에 참가하고 있었고 양국의 관계 또한 친밀했다. 그리하여 진흥은 장의를 초나라에 파견하여 초나라 재상을 맡기도록 하였다. 초나라의 회왕은 장의가 초나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좋은 숙소를 준비했다. 아이고, 벽지에 낙후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어떠한 좋은 계책이 있겠는지요? 그러자 장의가 대답했다. 예, 대왕께서 진실로 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으시다면 먼저 제 나라와 내 왕을 단절하시지요. 하면 우리 진나라는 상과오 일대의 600리 토지를 초나라에게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나라의 공주를 보내 대왕의 처자가 되게 하며 영원한 형제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차 북쪽으로는 제 나라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서쪽 진나라에게도 유리하지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고 장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대신들도 모두 축하하였으나 유독 진진만은 반대하기 시작했다. 왕이 이를 보고 크게 화를 내며 그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아니, 과인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도 600리의 땅을 얻었는데 왜 그대만이 불만인 것인가? 그러자 진진은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 상과 어의 땅은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할 것입니다. 일단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한다면 초나라의 환난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묻자 진진은 다시 대답했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나라가 제나라라는 동맹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나라와 단절한다면 우리만 고립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진나라가 고립무원의 나라에 600리의 땅을 주겠습니까? 장인은 진나라에 돌아가 반드시 폐하를 배신할 것입니다. 하여 신의 소견으론 겉으론 제나라와 당교하는 척하며 사자를 장의에 붙여 보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때 제나라와 당교도 늦지 않을 것이며 땅을 주지 않더라고 해도 제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나라 왕은 진진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대는 입을 닥치고 말하지 말라. 과인이 땅을 받아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초왕은 초나라 재상의 인수를 장의에게 주고 많은 선물까지 주었다. 그러고는 병경을 폐쇄하여 제나라와 당교한 뒤에 장수 한 명으로 하여금 장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장의는 진나라에 돌아가자 일부러 수레끈을 놓쳐 수레에 떨어진 후에 석 달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은 내가 봤을 때 장의가 과인이 제나라와 당교한 것만으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곧 장사를 송나라에 파견하고 송나라의 부조를 빌려 제나라로 가 제나라 왕을 매도하였다. 이에 크게 화가 난 제나라 왕은 스스로 진나라의 신하로 청하며 진나라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진나라와 제나라의 국교가 맺어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장인은 몸이 완쾌되었다며 초나라 사자에게 말했다. 제게 진왕께서 하선 육리의 땅이 있으니 약속한 대로 대왕께 드리리다. 그러자 초나라 사자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신지요. 제가 대왕께 사명을 받잡고 상과호 600리의 땅을 받게 되었는데 육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자가 곧 귀국하여 초나라 왕에게 보고하자 노발대발한 왕이 당장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진진이 급히 달려와 말리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을 떼어주어 진나라의 비를 맞춘 후에 진나라와 힘을 합쳐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나라에게 준 땅을 제나라로부터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도 진진의 의견을 묵살했다. 왕은 장군 굴게를 시켜 당장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허나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자 8만 명의 초나라 병사와 굴게 역시 전사하고 말았다. 초나라 왕은 다시 더욱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진나라를 습격했다. 이로써 남전에선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역시 참패를 당했다. 결국 초나라는 진나라에게 2개의 성을 할량한 뒤에 강화를 메꿔야 만다. 진진의 사족. 이렇게 말한 진진은 사족에 비유하여 초나라 장군을 설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초나라의 소양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격파하고 연이어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때 진진이 소양을 만나 이렇게 설득하였다. 초나라의 어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도 많이 나오는데 술꾼들이 내기를 걸었지요. 여럿이 먹으면 좀 부족할 성싶으니 내기를 내서 이긴 사람이 모두 먹도록 하는 거다. 지금부터 뱀을 빨리 그린 사람에게 술을 몽땅 준다고 말입니다. 내기가 시작되자 입구 뱀 그림을 가장 빨리 그린 사람이 왼손엔 술병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아직 그림을 손질하며 이렇게 소리쳤지요. 내가 이겼으니 술은 내 것이야. 지금 다리까지 그리고 있네. 그런데 그 다리가 채 그려지기도 전에 그 다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뱀에 무슨 다리가 있는가? 다리까지 그렸으니 이건 뱀 그림이 아니라네. 그렇습니다. 다리까지 그린 사나이는 그만 술을 빼앗겨 버렸지요. 지금 당신은 초나라의 최고 벼슬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나라를 격파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오겠습니까? 싸움에 항상을 이기긴 하지만 그쳐야 될 때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은 몸도 죽고 관직도 뺏기는 법입니다. 이는 바로 사족을 그린 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장이 스스로 사지로 가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 검중 일대의 땅을 욕심내어 무관 밖의 토지와 바꾸자고 제의했다. 이에 초나라 왕은 나는 땅을 바꿀 생각이 없지만 장의를 보내준다면 진왕에게 검중 땅을 바치겠소. 라는 말을 하였다. 진나라 왕은 장의를 내심 보냈으면 했지만 초나라가 그를 죽일 것이 뻔하기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의는 자신이 스스로 초나라에 가겠다고 나섰다.
진나라 왕이 말했다. 아니, 초나라의 왕이 그대에게 속은 걸 참지 못하여 이 복수를 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그댈 보낼 수 있겠소? 장이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진나라에 비해 초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상이라는 자와 교분이 두텁지요. 그는 초나라 왕의 부인 정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초나라의 왕은 그 여자의 말이라면 모두 들어줄 겁니다. 또한 제가 대여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는데 어찌 감히 초나라 따위가 절 죽이겠습니까? 드디어 장인은 초나라로 떠났다. 그가 초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초회왕은 그를 곧장 붙잡고는 죽이려 하였다. 이에 근상이 바삐 정수 부인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제 대왕의 총애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수 부인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에이, 진나라 왕은 장의를 몹시 신임하는데 대왕께서는 그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반드시 상용 일대의 6개 현을 초나라에게 주고 또 미인을 초나라 왕에게 시집을 보내며 거기다 진나라 궁궐에 노래 잘하는 여자들을 불러 장의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왕은 토지를 중시하시고 또 진나라를 존중하여 진나라 여자는 반드시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부인께서는 냉대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장의를 석방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수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밤낮으로 매달리며 간청했다. 신하가 왕을 위해 봉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진나라가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장의를 보낸 것은 대왕을 매우 매우 존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도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초나라를 공격해올 것입니다. 아휴, 저희 모전은 진나라의 손에 생선처럼 토막나기 싫습니다. 부탁이오니 저희를 강남 땅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초왕은 매우 후회한 뒤에 곧 장의를 사면하고 이전처럼 정중하게 대우하였다. 장의가 풀려난 후 소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장의는 초나라 왕을 은근히 협박하며 이리 설득하였다. 진나라의 영토는 천하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군대는 육국 전체의 군대와 맞먹을 만큼 큽니다. 또 험준한 상과 황하에 둘러싼 사방이 막힌 요새입니다. 진나라에는 호랑이 같은 용감한 군사가 100만 명, 전차가 1000대, 군마가 10,000필이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매우 엄격하여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길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중이란 마치 양떼를 몰아 맹호를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도 맹호와 동맹하지 않고 양떼와 동맹하고 계시니 어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천하의 강대국은 진나라와 초나라뿐입니다. 대왕께서 진나라와 동맹하지 않으신다면 진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한나라를 차단하고 계속 하동을 공격하여 한나라의 항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위나란 바람에 나부끼는 불처럼 진나라에게 엎드릴 것이지요. 자, 이때 진나라가 초나라 서쪽을 공격하고 한과 위가 북쪽을 공격한다면 초나라는 과연 안전하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나라는 서쪽으로는 파촉이 있어 큰 배에 곡식을 싣고 출발한다면 아마 열흘이 못 되어 초나라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국경지대의 동쪽에 있는 성들은 모두 함락당하고 말 테지요. 검중과 무군의 땅 또한 이젠 초나라의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또한 진나라가 기병대를 출동시켜 무관으로 나와 남진에 오면
북쪽의 땅은 연락이 끊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석 달이면 초나라의 위난을 조성하게 될 것이지요. 허나 초나라가 다른 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반년 뒤의 일입니다. 약소국의 도움을 믿고 강대한 진나라의 침략을 잇는다는 것은 실로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대왕께서 저를 믿고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진왕께 진나라의 대자를 인질로 보낼 것을 정할 테이니, 초나라 또한 또 진나라의 공주를 대왕의 희척으로 삼도록 할 것이며 만호의 대도읍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나라는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조하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책은 없을 것입니다. 초나라의 왕은 이미 장의를 넘겨받았으나 약속한 검중 땅을 진나라에 주기가 아까워 장의의 의견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자 구런이 반대하며 말했다. 전에 대왕께서 장에게 속으셨기 때문에 장이가 오면 그를 삶아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제 그를 놓아주고 차마 죽이지 못하시며 그를 보내주려고 하시다니요. 왕이 말하였다. 장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검중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이익일세. 왕은 끝내 장의의 의견에 따라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구런의 비가. 구런은 학식이 높고 시를 잘 지었으며 정치적인 식견이 뛰어나 초나라 회항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조정 대신 중에 구런을 시기하며 기회만 있으면 구런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구런이 왕으로부터 어떤 법령의 초안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초안을 다듬고 있는데 평소에 구런을 시기하고 있던 대부 군상이 그것을 뺏고자 하였다. 구런이 강력히 거부하자 그는 왕에게 구런을 비방하였다. 지금 구런은 자기가 아니면 초나라의 법도 만들 수 없으며 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자 회왕은 점차 구런을 멀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추방시켜버렸다. 구런은 안타까웠다. 왕이 아천만을 좋아하고 충신의 올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구런은 우울하고 슬픔에 유배 생활 속에서 이소라는 시를 지었다. 이소란 바로 우수에 부딪히다 라는 뜻이다. 장의가 그 특유의 협박과 감언이설로 초나라를 빠져나간 후 진나라는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더니 이윽고 초나라에 쳐들어왔다. 순식간에 6개의 성을 점령한 뒤 진나라는 국경지방에서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 제안을 놓고 초나라의 의견은 갈리기 시작했다. 구런은 거부하자는 주장이었다. 진나라는 간사하고 표독스러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저들의 음모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오니 대왕께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왕의 막내 아들인 자랑과 근상 등은 진나라의 방문을 권하였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회왕은 회담 장소로 떠났다. 그런데 왕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진나라는 복병을 배치하여 퇴로를 차단한 뒤 회왕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때서야 회왕은 구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 후 간신히 조나라로 도망쳤으나 진나라를 무서워한 조나라는 그를 다시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비극의 왕이 되었다. 한편 회왕이 진나라의 포로가 되자 회왕의 장남이 왕이 되었고 자라는 재상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왕을 진나라로 가게 만든 자란을 비난하자 그는 도리어 구론에게 책임을 뒤집어 또다시 추방시켜버렸다. 그렇게 추방당한 구론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비탄에 잠겨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이때 한 어부가 구론을 보고 말을 걸어왔다. 아니, 당신은 구론 선생이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런 곳에 계시는지요? 그러자 구론이 대답했다. 세상이 혼탁해도 나만은 깨끗이 살고 싶소. 모든 사람이 취해 있는데 나 혼자만 취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쫓겨난 것이라오. 이에 어부가 물었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성인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혼탁할 때는 어찌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취해 있다면 어찌 취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가슴 속에 빛나는 보석을 품었음에도 어찌 쫓겨날 일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정색하며 말했다. 얼굴을 씻은 다음엔 반드시 모자를 털고 목욕을 한 다음엔 반드시 옷을 턴다고 합니다. 깨끗한 몸에 어찌 때를 묻히며 더럽혀질 수가 있겠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저 명나수의 몸을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겠소. 며칠 후 구론은 돌멩이를 품에 안고서 명나수의 몸을 던졌다. 구론이 비분에 잠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그 해, 구론의 말을 듣지 않은 회왕마저 객사하고 말았다. 연행체계의 완성. 한편 장인은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 왕을 노골적으로 협박하였다. 한나라의 지세는 험하고 사람들은 모두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콩 아니면 보리밖에 없지요. 백성들은 콩밥과 콩잎으로 끓인 국이나 먹고 만일 한 해라도 흉년이 된다면 술치개미도 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나라의 영토는 사방 900리에 불과하고 군대는 쥐사병까지 합해봐야 30명이며 동원 가능한 병력은 20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진나라는 군사가 100만 명인데다 전차가 1000대, 군마는 만필에 이릅니다. 한나라 병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싸우지만 진나라 군사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맨발의 알몸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이 진나라와 한나라 병사를 비교하면 마치 맹붕과 겁쟁이를 마주 세워놓은 것과 같고, 힘으로 비교하면 마치 오획이 어린애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오획 같은 병사들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는 약소국을 공격하는 건 3만근의 무게로 새알을 누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오니 대왕께서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번은 진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합종을 주장하는 자들은 붕당을 만들어 모두 비분관계에 격앙하며 말합니다. 나의 계책을 따르면 전하의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일시적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군주를 망치는 일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진나라를 섬기면 안전하겠지만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오니 대왕께서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라 왕은 장의 의견에 따랐다. 장이가 진나라로 돌아가 보고하자 해왕은 장이에게 무신군이란 칭호를 내렸다. 그런 연휴에 장이는 제나라 왕을 설득하러 갔다.
지금 천하에 제 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요. 헌데 대왕을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자들은 모두 일시적인 이익만 주장하고는 장기적인 이익을 돌보지가 않습니다. 헌데 예전에 제 나라와 노나라가 싸워 노나라가 모두 이겼지만 노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이긴 것은 말뿐이고 허울뿐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했지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제 나라는 강했지만 노나라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와 조나라는 서로 동원하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며 한나라는 의양의 땅을 바치고 위나라는 하회의 땅을 바쳤습니다. 또 조나라는 하간의 땅을 바쳐 진나라를 섬기고 있지요. 자,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시면 진나라는 한과 위로 하여금 제 남쪽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임치와 중목을 잃게 될 것이지요. 장의의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은 장의의 의견에 따르겠다 약조하였다. 장의는 다시 제나라를 떠나 조나라 왕을 만났다. 우리 진나라 왕께서 저를 보내어 대왕께 책략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천하의 제후들을 거두어 진나라를 배척하여 진나라가 함곡간에 나오지 못한 지 15년이나 되었습니다. 대왕의 위엄이 천하에 떨치니 우리 진나라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하여 우린 무기와 거기를 정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으며 농사에 힘을 써 곡식을 비축하였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대왕 덕분에 파촉을 정복하고 한중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는 비록 벽지에 멀리 떨어져 있으나 분한 마음을 품은 지 오래입니다. 대왕께서 합종이 유리하다고 믿는 것은 소진의 말을 신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진은 제후를 미혹시켜 옳은 걸 그르다고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제 나라를 배반하려다 거열형에 치른 것이 아닙니까? 이제 천하의 각 제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조나라와 진나라는 형제국이 되었으며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의 동쪽을 지키는 신하와 다름이 없고 제나라는 땅을 바쳐 화친을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조나라는 오른팔이 잘려진 상태일 것이지요. 이 오른팔이 잘리고도 남과 싸울 수 있으며 친구를 잃고 고립되어 있으면서 어찌 안전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왕을 위해 계책을 생각해 보니 가장 좋은 방책은 대왕께서 먼저 진나라 왕과 회담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군대의 진공을 중단해달라 청하시는 겁니다. 말을 듣고 난 조나라의 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과인이 나이도 어리고 대를 이은 지 얼마 안 되어 늘 걱정을 했었소. 그런데 천하와 합종하여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이 나라의 이익과 맞지 않는 듯하여 요즘 생각을 고치고 있던 참이었소. 헌데 때맞추어 그대의 영명한 지시를 듣게 되었소. 장인은 다시 조나라를 떠나 북쪽의 연나라의 소왕을 만났다. 대왕께서는 조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내십니다. 그러나 지난날 조양전은 자신의 손인 우이 대나라의 군주를 아내로 삼게 하고 대를 병탄한 뜻을 뿜었습니다. 그는 대장정에게 금두를 만들게 했는데 사람을 칠 수 있도록 자루를 길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대나라 군주와 술을 마시며 몰래 말했지요. 술자리에 흥이 오르거든 뜨거운 국을 올리면서 그를 치라고 말입니다. 술자리가 한창 흥겨울 무렵 요리사는 뜨거운 국을 올리고 술을 따르다 대나라의 군주를 쳤습니다. 결국 대나라의 군주는 뇌장이 터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조나라 왕이 이처럼 포악하고 친척조차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왕께서도 알 터입니다. 헌데 어찌 조나라의 왕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2번이나 쳤습니다. 연나라의 도읍을 보위하여 대왕을 위협하고 말았지요. 그때 대왕께서는 10개의 아까운 성을 떼어주곤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나라의 왕은 하간의 땅을 바치며 진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 임금은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조나라 역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연나라는 서쪽으로 강한 진나라의 지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와 조의 근심이 없게 될 것인데 이 어찌 그런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연나라 왕은 장의의 선택을 따르겠다 말했다. 장의의 마지막 계략. 장의는 연행의 완성을 보고하기 위해 진나라로 향했다. 그러나 진나라 수도 함량에 도착하기 전에 해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무왕은 태자 때부터 장의를 싫어했는데 그가 즉위하자마자 군신 모두 장의를 비방하고 나섰다. 장의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나라마저 팔아먹을 자입니다. 대왕께서 다시 그를 등용하시게 된다면 틀림없이 전하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후들은 장의와 무왕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자 모두 연행책을 배반한 뒤에 다시 합종책을 실행했다. 이렇게 대신들이 밤낮으로 장의를 헐뜯는 가운데 이번엔 제나라에서도 사제가 파견되어 진나라의 장의를 임용하는 걸 비난했다. 장의는 처형될 것이 두려워 무왕에게 제안을 하였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어떠한 생각인가? 우리 진나라는 동쪽에 큰 변란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왕께서 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라의 왕은 저를 원수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지요. 하여 제가 위나라로 가려 하니 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위나라에 있다는 걸 알면 제 나라는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두 나라 군사가 대치하여 병력을 빼돌릴 수 없을 때 대왕께서는 그 틈에 한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전자를 끼고 전하의 지도와 호적을 점유하게 되오니 이는 가이왕의 큰 공적일 것입니다. 무왕은 그의 말이 옳게 생각되어 장의에게 전차 30대를 주어 위나라로 가도록 했다. 그랬더니 과연 제너란 대군을 출동시켜 위나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위나라 왕에게 장의가 말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고는 즉시 문객인 풍이를 초나라에 보내 초나라 사자라는 명의를 빌린 후 제나라의 왕을 만나겠다. 왕을 만나자 풍이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장의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실제로는 진왕으로 하여금 더욱 장의를 신임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과인은 장의를 증오하여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공격하기로 결심했소. 근데 그것이 어찌 그자의 신임을 높이게 된다는 말인가? 풍이가 설명했다. 그렇게 더욱 장의의 신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장의는 위나라로 가기 전에 진나라의 왕과 은밀히 약조했습니다. 위와 제의 싸움을 붙인 후에
진나란 한나라의 영토를 뺏으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므로 진왕은 장이에게 30대의 수레를 준 것이지요. 지금 장이가 위나라에 가니 대왕께서는 과연 위나라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는 다 장이의 계략인 것이지요. 제나라 왕은 그 말을 듣고 곧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장이는 1년 동안 위나라의 재상을 지내다 사망하고 만다. 태사국은 말한다. 장이의 행위는 소진보다 더 나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소진을 미워하는 까닭은 장이가 그의 약점을 과장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참으로 그들 두 사람은 전하의 국가를 전복시키고 멸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백기열전. 백기는 미읍 사람으로서 뛰어난 용병술로 소왕을 섬긴 장군이다. 소왕 13년, 백기는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 신성을 공격했으며 이듬해엔 이골에서 한나라와 위나라 연합군과 싸워 24만 명을 전사시켰다. 계속해서 백기는 한나라를 쳐 안읍 동쪽의 건하지방까지 진출하였으며 다음에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61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백기는 조나라 광랑성을 함락시켰으며 다시 2년 후 초나라를 공격하자 초나라는 수도인 영을 버리고는 동쪽인 진에 도읍했다. 이에 진나라는 영 땅에 남군을 설치하였고 백기를 무안군으로 봉했다. 백기는 승세를 타고 계속 진격하여 초나라의 무와 검중을 평정했다. 소왕 34년, 백기는 위나라로 진격하여 화양을 점령하고 망묘 장군을 격퇴하였으며 조와 위나라의 장소를 포로로 잡고 적 13만 명을 참하였다. 소왕 43년, 백기는 다시 한나라를 공격하여 5개의 도읍을 함락시키고는 5만 명을 참수하게 이르렀다. 그로부터 2년 후 진나라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한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는데 이때 한나라 북쪽인 상당 군수는 그 백성들과 의논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진나라는 계속해서 진격해 오는데 한나라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조나라에 귀속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조나라가 우리를 받아준다면 진나라는 화가 나서 조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이에 조나라가 침략을 받게 된다면 우리 한과 친해질 것이다. 이렇게 조와 한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 진나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당 지역은 조나라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진나라는 즉시 왕호를 장군으로 삼아 상단 지역을 공격하였으며 주민들이 조나라로 달아나자 조나라는 장편의 군대를 주둔시켜 양군이 대결하게 되었다. 이때 조나라의 장군은 연파였는데 처음 전투에서 패하자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수비만 할 뿐이었다. 진나라가 수차례에 걸쳐 싸움을 걸어와도 일체 응전하지 않은 것이다. 진나라의 군사들은 극도로 지치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진나라는 첩자를 조나라에 보내 청금을 뿌리도록 했다. 진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명장 조사장군의 아들 조갈이다. 연파는 다루기 쉬우니 곧 항복하고 말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조나라 왕은 연파의 군대가 많은 손실을 입고 패했는데도 계속 성만 지킬 뿐 일체 싸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나쁜 소문이 나돌자 당장 연파를 해임하고는 조갈을 장군으로 세웠다. 진나라는 조갈이 장군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은밀히 무왕군 백기를 상장군으로, 왕호를 그의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중에 이러한 사실을 누설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사형에 처하겠다는 엄명을 내렸다. 조걸은 도착하자마자 진나라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진나라 군대는 거짓으로 패주하면서 두 곳의 복병을 배치시켜 습격을 준비했다. 물론 조나라 군대는 이러한 속사정도 모르고 추격하여 진나라의 보루까지 일렀다. 그런데 진나라 보루는 함락되지 않았고 이 와중에 진나라 복병 2만 5천 명이 조나라의 군대의 후방을 차단했다. 또 진나라의 기병 5천 명이 진영 안으로 진격해 들어와 조나라의 군대는 양분되었으며 식량 보급로가 끊어지고 말았다. 진나라 왕은 조나라 쪽의 식량 보급로가 끊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진이 한 해로 행차하였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에게 자기 1등급씩을 하사하며 1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전원 징벌해 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조나라의 구원병과 식량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9월이 되자 조나라의 군사들은 밥을 먹어본 지가 46일이 되었다. 이때가 되니 급기야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기 일렀다. 진나라 군대의 맞선 공격을 5차례나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마침내 조괄이 나서 싸웠지만 그 자신마저 전사하고 말았다. 조괄이 죽자 그의 군대 40만 명은 무왕군에게 투항하고 만다. 무왕군은 이 상황에 이르러서 심사숙고하며 생각했다. 전에 상당을 함락시켰을 때 그곳 사람들은 진나라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조나라로 기순하였다. 지금 조나라의 사졸들도 장차 마음을 바꿀 것이니 여기서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백희는 그들 모두를 구덩이에 매장해버렸으며 다만 어린아이 240명만을 돌려보내고 만다. 신하에게 굴복하고 천하에게 이기십시오. 소왕 48년,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했다. 그러자 한과 조는 크게 두려워하며 소대를 보내 진나라 재상 범저에게 후한 예물을 바치며 설득했다. 소대는 범저를 만나 물었다. 백기 장군은 조가를 죽였지요? 예, 그렇소. 그렇다면 머지않아 조나라의 한단도 포위할 작정이시지요? 예, 물론이지요. 범저가 대답하자 소대가 자신의 주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조나라가 망하면 진나라는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고 백기 장군은 최고의 벼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백기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함락시킨 것만도 70여 성이나 됩니다. 저 주나라의 주공, 소공, 강태공의 공정마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조나라가 망하면 그는 반드시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래로 들어가도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진나라가 상당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주민들은 모두 조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천하의 온갖 백성들은 진나라의 백성이 되길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조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그 백성들은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나 위나라로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나라가 얻는 백성은 거의 없게 될 것이지요. 하오니 차라리 영토를 적당히 떼어 바꾸는 더 이상 백기 장군이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범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즉시 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한과 조가 스스로 자신들의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은 범저의 의견에 따라 한으로부터 원웅을, 조로부터 6개의 성을 바꾸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백기는 범저에게 서서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해 9월, 진나라는 왕릉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했다. 이때 백기는 병중이라 참전하지 못했는데 싸움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백기를 출전시키려 했다. 백기가 사양하며 말했다. 한단은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의 구원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진나라의 적개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평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우리의 병력을 반 이상 잃었으며 지금 군대는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멀리 황하를 건네고 산을 넘어 다른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게 된다면 나라는 노출되기가 쉬워질 겁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휴식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십시오. 두려워하며 복종해 오는 나라를 받아들이고는 오만하게 구는 나라를 도벌하시지요. 그런 다음 모든 나라에서 호령하게 된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 굴복하고 천하에게 이긴다는 말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신하의 이기시어 권을 과시하는 것과 천하의 이기시어 명성을 드날리는 것 중 무엇이 좋으시겠습니까? 패한 나라는 되돌릴 수 없고 죽은 병졸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백기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출전 명령을 내렸다. 역시 백기는 듣지 않았다. 왕은 다시 범저를 시켜 설득했지만 백기는 병을 핑계로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왕은 왕릉 대신 왕홀 장군을 임명해 한 달 동안을 포위한 채 공격을 했지만 10달이 다 되도록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때 초나라의 춘신군과 위나라의 신흥군이 지휘하는 수십만 명의 구원군이 진나라의 군대를 급습하기 시작했다. 이에 백기가 말했다. 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강제로 백기에게 왕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허나 백기는 병이 악화되었다고만 대답할 뿐 왕의 명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진왕은 백기의 관직을 박탈한 뒤에 일개 병졸로 강등시켜 은밀이라는 벽지에 유배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제후들의 공격은 더욱이 심해졌고 진나라는 계속 퇴각하기 일쑤였다. 이에 더욱더 화가 난 왕은 백기를 더 이상 함량에 머물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백기는 함량을 떠나 함량 서문에서 10리 떨어진 두유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진왕은 대신들에게 말했다. 백기는 유배를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복종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했다. 어서 그자에게 자결을 명해야겠다. 진왕은 즉시 사자를 보내 백기에게 칼을 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했다. 이에 백기는 칼을 뽑아들고는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아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장평 싸움에서 항복한 수십만 명을 속여 내 생매장을 하였으니 나는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왕전 열전.
왕조는 빈양 동양 사람으로서 어릴 적부터 병법을 좋아했으며 커서는 진시황을 섬기었다. 진시황 18년, 다시 왕전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듬해 조나라 왕이 항복함에 조나라를 진나라에 합병시켰다. 그 다음에 연나라가 자객 형가를 보내 진시황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진시황은 격분하여 왕건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진나라의 공격에 연나라 왕은 요동 땅으로 도망을 갔으며 이에 왕조는 연나라의 도성 계를 평정하고 진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왕전의 아들인 왕부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패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를 거쳐 항복을 받아냈다. 그 무렵 진나라 장군 중엔 이신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젊었으며 매우 용감했다. 그는 일찍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 태자단을 추격하며 마침내 격파하고 만다. 이에 진시황은 그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시황은 이신에게 물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군의 생각으론 몇만의 군대를 쓰면 충분하겠소? 이신이 대답했다. 20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엔 왕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왕전은 소인이 생각하건대 60만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진시황은 못마땅하게 여겨 왕건을 비난하였다. 왕장군도 이제 늙은 것 같소.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 이신 장군이야말로 과단성 있고 용감한 장군이요. 그리고는 이신과 몽염을 장군으로 삼아 20만의 군대로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왕조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듣게 되자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무렵 이신과 몽염은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만다. 승세를 이은 이신은 초나라의 서쪽 지방을 공략하여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초나라의 군대는 몰래 이신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다. 계속된 전투로 잠을 자지 못하고 사흘 만에 휴식하고 있는 이신의 군대를 기습했는데 이신의 군대는 뜻밖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며 7명의 장수가 죽는 등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진시황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나 곧장 왕전의 고향으로 돌아가 왕전에게 사과를 하였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소. 과인이 들으니 지금 초나라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진나라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오니 장군이 비록 병들어 있는 처지지만 어찌 과인을 버릴 수 있겠소. 그러자 왕전은 말했다. 이 늙은 몸이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어지러운 형편입니다. 도저히 쓸모가 없는 몸이오니 대왕께서는 다른 장군을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진시황은 재차 간청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 과인이 잘못했으니 장군은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에 왕군은 비로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며 말했다. 대왕께서 진중 이 몸을 꼭 쓰셔야 될 형편이면 더 이상 사양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60만의 군사가 아니면 안 될 줄로 아뢰옵니다. 좋소. 오직 그대의 뜻을 따르리다. 그리하여 왕조는 60만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갔다. 이에 진시황은 직접 전송까지 나왔다. 이때 왕고는 진시황에게 최고로 좋은 논밭과 저택을 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진시황이 말했다. 장군은 걱정 말고 출정이나 하시오. 어찌 가난을 걱정한단 말이오. 왕건이 대답했다.
대왕을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공이 있어도 결국 봉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지금 대왕의 신임을 받고 있을 때 생계를 마련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진시황은 크게 웃었다. 왕조는 출정하여 있는 도중에도 5번이나 사자를 보내 좋은 논밭과 저택을 청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장군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왕건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왕은 성질이 거칠고 남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의 모든 병사를 내게 맡겨둔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왕은 나를 믿고 후환이 없게 된다. 천하 통일을 이루다. 한편 왕전이 새로 장군이 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란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항하기 시작했다. 허나 왕조는 초나라 군대와 대치하여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견고한 성벽만을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주 도발했지만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을 편히 쉬게 하고 목욕하게 했다.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사기를 복돋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 뒤 왕조는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도록 했다. 그래,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돌 던지기와 뜀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전이 그 말을 듣자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다. 이제 됐구나.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졌으니 싸움을 해도 좋겠구나.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싸울 기색이 없기에 군사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왕군은 비로소 때가 왔다는 듯 정군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했고 힘이 센 장사들을 앞세워 공격하며 초나라 군대를 대패하고 기수 남쪽의 초나라 장군인 항연을 죽였다. 진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남쪽의 백월 땅도 정벌했다. 마침내 진시황 26년 천하통일이 이루어졌고 이에는 왕씨와 몽씨 두 집안의 공로가 가장 컸으며 그 명성은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옛 속담에 자도 짧은 데가 있고 지도 긴 데가 있다고 했다. 백기는 적을 해하려 임기응변으로 기묘한 전술을 썼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전하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허나 범죄의 음모와 모해를 대처하지 못했지. 왕조는 육국을 평준한 노련하고 생각이 깊은 장군으로 진시황마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허나 그는 인의와 도덕으로서 왕을 보필하여 입국의 근본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안녕만을 구하고 영합하였다.